21세기를 살아가는 부르나들의 포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21세기 부르나 보따리 제자들 정소희입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2015년 한 해도 술술 풀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담입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가 힘차게 출발했는데요. 새해를 맞아서 우리 불자님들, 시청자님들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비추기를 간절히 기도 올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모든 일들이 막힘없이 술술 풀리기를 기원하면서 새해 복 많이 지으시고 또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건 싫지만 그래도 새해가 되면 새로운 마음가짐을 먹게 되는데요. 올 한 해는 마음먹은 모든 일들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가 되면 마치 새로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서서히 바뀌게 되는데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사람이 변하면 정소희 아나운서, 네. 사람이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변하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글쎄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죽습니다. 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당장의 결과를 얻으려 하지 말고 농부의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농사 짓는 마음으로 한 해를 출발하고 정성을 다한다면 분명 올해도 좋은 결실이 있으리라 확신이 됩니다. 네, 농부의 마음이 곧 이 수행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 한 해 수행을 마음먹은 분들은 오늘 출연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동안거 공부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성철 스님의 100일 법문 강좌 현장. 쌀쌀한 날씨를 뚫고 오로지 공부하겠다는 일념으로 찾은 수강생들의 열정을 채워주고 있는 분이 있다는데 바로 박희승 교수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됐기에 그 경험이 더해져 이 강의가 개인적으로도 더 의미 있고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한다. 큰 스님 가르침을,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전하는지에 대해서 또 함께 염려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 중도에 대한 그런 견해를 세우는 데는 이 100일 법문이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특별히 와닿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박희승 교수의 주 전공 분야는 화두 참선, 이미 검증받은 참선 지도자이다. 스님들도 인정한 만큼 참선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그는 화두 참선의 매력에 빠져 결국 20년간 다니던 직장 생활을 정리하고 전문적으로 참선 알리기에 나섰다고. 마음을 밝은 상태를 유지하고 그 밝은 상태로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선이 산에서 절에서 스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바른 행동, 바른 말, 바른 마음으로 전환시키는 게 선이고 불교라는 박희승 교수. 참선의 대중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박희승 교수를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로 임명합니다.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오늘은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참선을 가르치고 계신 박희승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희승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공주에 있는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참선을 가이드하고 있는 박희승입니다. 더불어 조계사에서도 참선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근데 참선이라고 하면 다들 먼저 선입관념이 스님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박희승 교수님은 스님은 아니시지만은 근데 이미 많은 여러 대덕 스님들로부터 또 많은 제가불자님들에게 참선을 잘 가르치기로 자타가 공인되고 인정을 받으신 분인데요.
그만큼 시청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만큼은 믿고 보셔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불자들에게 참선을 가르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 스님께서 과찬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뭐 가르쳤다기보다도 한 30여 년 정도는 이제 참선을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참선을 전한 것은 한 10여 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참선에 관해서 거의 40여 년 동안 함께 하고 계신다고 보면 될까요? 네. 뭐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요즘 마음 수련이다 해서 이렇게 명상이나 참선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박희승 교수님께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저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산중에 가면은 이제 큰 스님들께서 참선을 가르칠 때 네. 화두를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네. 이먹고. 예, 보통 많이 주는 네. 우리나라 화두가 이먹고 네. 합니다. 그래서 화두를 이렇게 제시를 하시고는 예, 선방에 가서 앉아라 이렇게 하면 네. 대체로 이렇게 하십니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웠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하니까 잘 쉽지가 않았어요.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책도 좀 보고 네. 또 본문도 좀 듣고 예. 또 제가 이제 참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하고 난 다음에 네. 이렇게 참선을 하게 되니까 네. 참선이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화두도 네. 잘 되고 또 그렇게 화두가 되다 보니까 마음이 굉장히 밝아지는 걸 제가 네. 느끼게 됐고요. 네. 또 꽉 막혔던 문제들이 갑자기 이렇게 묘안이 나와서 이렇게 지혜가 이제 나오는 것도 예. 조금 체험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예. 이 참선이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은 살기가 편해졌고 또 물질이나 문명이 너무나 편해진 이 시점에 신경과민, 노이로제, 조울증, 우울증,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요즘 참선이 떠오르는 수행법으로 예. 이렇게 곽광을 받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뭐 힐링센터다, 또 명상기공센터다 이러는데 불교의 참선이 제일 좋다고 저는 스님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 불교의 전통 수행법인 가나설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일도 참 좋은 일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초발심자들이 생각할 때는 참선을 다들 어렵게 예,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스님들만 수행하는 예. 방편으로 많이들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화두 참선은 초발심자들이 더 어려워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저도 처음에 참선을 이렇게 접했을 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포기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참선한다고 앉아 있는데 네. 화두나 수식과를 한다고 하는데 네. 온갖 망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당장 내일 걱정, 오늘 걱정, 또 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불안, 또 이런 것들이 늘 이제 망념으로 떠오르니까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화두 한 생각으로 네. 몰입이 잘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방법을 좀 바꿔서 네. 좀 선지식들에게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묻고 네. 또 책으로도 많이 공부를 하고 네. 또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체험을 하면서 네. 이렇게 했는데요. 우선 이제 현대인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동 시간이 가장 긴 나라고요. 네. 네. 또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맞습니다. 네. 또 이혼율이 가장 높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그만큼 일도 많이 하지만 네. 또 갈등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네. 또 이제 마음이 잘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네. 또 그런 충동적인 그런 네.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심각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화두 명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렇죠. 예. 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참선에 관한 좀 노하우도 좀 배워봐야 네.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제가 불자로서 이 가나선 교육을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을 하고 계신가요? 예, 공주에서나 이제 조계사에서 네. 참선 과정에 들어오시면은 네.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이론적인 부분들을 네. 참선을 이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을 배울 때도 네. 뭐 이론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론 공부를 해서 이론 시험을 봐가지고 네. 합격자만 예. 실제 실기로 가게 하잖아요. 주행을 하게 통과를 됐습니다. 해야 네. 되죠.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제 참선을 배울 때 예. 우선 불교란 무엇이고 종교란 무엇이고 예. 또 화두란 무엇인지 예. 이거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예.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체험하는 것이 화두거든요. 예. 그래서 이론적인 것을 한 5회 정도 네. 먼저 공부를 하고 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누구고 네. 또 불교의 깨달음이 뭐고 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인가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안목이 좀 정리돼서 네. 내가 이걸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됐다. 근데 이걸 이제 체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비유하자면 밥을 지으려 하더라도 네. 그 조리법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직접 조리를 해가지고 음식 만드는 것은 조리법에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조리법을 익혀가지고 네. 자기가 이제 조리를 하려면 음식을 좀 직접 해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참선이 좋고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지혜와 자비심의 마음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걸 이론적으로 이해한 거하고 그걸 자기가 생활에 실천하는 것도 다르죠. 그래서 그걸 실천하게 하기 위한 것이 뭐냐면 화두를 받는 거죠. 화두를 참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지식을 모셔서 큰 스님을 모셔가지고 큰 스님께 직접 이제 법문을 듣고 또 공부에 대한 점검도 받고 또 큰 스님께 이제 화두를 받아서 참선에 들어갈 수 있게끔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참선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이론적인 기초도 좀 쌓고 선지식에서 이렇게 화두를 좀 얻는다면 참선을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철 스님께서도 늘 화두 공부는 좀 배워서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많은 그 절에서 스님들께서 늘 불법에 대해서 설법을 해주시고 계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공부를 할 때 마음 공부를 할 때 마음 공부를 화두가 좋다더라. 또 화두의 선방에 문고리만 잡아봐도 사막도를 면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화두 참선이 좋다 하지만 이게 방법을 잘 몰라서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배워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이제 여기 무상사에서도 큰 스님께서 화두를 가르치시는 걸 알고 있고요. 뭐 조계사나 우리 연수원이나 또 우리 가까운 데 선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워서 하시도록 하시면 쉽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참선하고 인연을 맺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도 전에 얼마 전까지 중앙성가대학 총장 하셨던 미산 스님 아시죠? 미산 스님이 이제 저희 그 학교의 지도부사이셔가지고 미산 스님께 이제 처음에 참선을 배웠는데 하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어렵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사실은 나는 이 참선하고 인연이 없는갑다. 그냥 책이나 보고 그다음에 기도나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참선을 이제 포기를 하다가 이제 이런 마음의 갈등이 되는 거예요. 늘 마음의 갈등이 되고 또 조계종이 제가 이제 1998년, 99년에 조계종에 큰 분규가 났습니다. 그래서 뭐 총무원이 이제 그 조직폭력배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접수를 하고 저희들이 쫓겨나고 뭐 엄청난 이제 세계적인 우선거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제가 종단에 일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평화의 가르침이고 지혜의 가르침인데 싸우란 말이 한 마디 없는데 왜 우리 조계종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소임이 이제 조계종 그 기획실의 기획과장이어서 만약에 조계종이 우리 사회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이런 분란을 계속 일으킨다면 내가 여기에서 일할 의미가 있는가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운 믿을 만한 스님들께 혹시 산중에 저희가 믿을 만한 선지식이 계시면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개받은 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유명한 그 큰 스님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고우 큰 스님이나 또 무여 큰 스님, 또 봉암사 지금 수자하고 계신 정명 큰 스님, 또 해국 큰 스님 이런 분들을 이제 소개를 받아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찾아다니면서 이제 길을 물었습니다. 종날에 이렇게 분란이 있고 또 제 마음도 이렇게 제가 또 개인적으로 IMF를 거치면서 처남들 사업에 보증을 써가지고 이 집을 이제 신혼에 집을 하나 장만했는데 그걸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드셨겠네요. 정단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갈등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산중에 이제 길을 물었는데 그 선지식들께서 뵐 때마다 그냥 만나서 첫 만남에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어찌 보면 인생의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이 어려운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 박희선 교수님을 지탱해 준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고 또 그걸 바르게 전해준 큰 스님들의
선지식의 도움이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뭐 부처님의 은혜나 선지식의 은혜 덕분에 네. 제가 이렇게 지금 그 밝게 달라졌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음도 편해지고 네. 지금은 이제 사실은 웬만한 화나 언짢은 일에 대해서 크게 저도 뭐 일을 하면서나 또 생활하면서 이제 화날 일도 있고 네. 남들과 갈등할 일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은 거의 없어졌다고. 그래서 저희가 또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선지식을 만난 이후에 정말 많이 달라지셨다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어떤 점이 크게 많이 달라지신 것 같으세요? 우선은 이제 제가 그 마음에 여러 가지 그 항상 내가 옳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떤 광각관념이 있었죠. 네. 그 조계종에서 일을 하다 총무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좀 일을 할 때 부딪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번에 그 칼기 사건에서 보면 뭐 그 땅콩 어떻게 한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비행기를 세우고 누굴 내리라고 이런 것들이 보면 갈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문제죠.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선지식이 배웠더니 그 갈등을 모두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 비우는 그 방법을 자세하게 일러주시고. 내려놓는 것을 이제 방아착이라죠. 그렇죠. 방아착이네. 그 방법들은 이제 그것도 사실 쉽게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큰 스님들께서는 그런 것을 자세하게 또 제가 또 집요하게 또 여쭙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길을 찾았는데요. 거기서 이제 고우 큰 스님 같은 경우는 제게 이제 스님 그렇게 마음을 평안하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이렇게 여쭈었더니 불교를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당신께서 벽장 속에 그 성철 스님의 101법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 책을 이제 꺼내 오시면서 하나를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직접.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이 101법문이 불교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처음엔 어려웠지만 제가 한 17번 정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불교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어느 정도 이해되니까 아, 부처님 가르침이 이 마음을 다스리는 가르침이구나. 마음을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구나 걸 알면서 그 책에 나오고 본문 들은 것처럼 마음을 다스리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108배보다 더 어려워하는 게 5분 동안 앉아서 참선을 하는 것이 어렵죠. 더 힘들어하거든요. 불교는 직접 체험해 보지 않고서는 스스로 알 수가 없는데요. 당시에 참선하고 불교 공부를 하는 재미를 톡톡히 느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서도 그때 그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재미있게 맛깔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직접 참선을 해보니까 뭐가 그렇게 좋던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경전도 좀 보고 또 어록도 보고 또 백일본문을 이렇게 보고 이제 뭐 백일본문 같은 경우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불교의 팔만대장경의 팔만대장이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독교나 회교도 같은 경우는 기독교는 성경 한 권, 바이블 한 권이면 그 정서를 이해할 수 있고요. 불교는 84,000권 아니에요? 불교는 84,000권이 그런 책이 있으니까 너무나 방대하죠. 그래서 방대한 것이 장점이 되면서도 또한 단점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불자들이 이 불교를 공부하고 싶어하고 불교가 좋다는 걸 아는데도 이게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것을 이제 우리도 백일봉이나 통해 가지고 이해하게 되면 그 엑기스를 딱 모아놨거든요. 성철 스님이. 그래서 거기 이해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근데 이해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운전면허를 할 때 이론을 아무리 마스터하고 100점을 받더라도 직접 운전을 해보라면 아무도 못합니다. 그렇듯이 이제 그 이론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이론을 알았으면 실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불교를 공부해서 내가 이해를 하더라도 이걸 실천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바로 수행이거든요. 그 수행 중에는 이제 다 좋습니다. 뭐 염불이나 기도나 봉사도 좋고요. 보시도 좋은데 참선은 이제 단지 좀 효과가 빠르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두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빠르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면 안 배우고 바로 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그걸 또 물었습니다. 이제 봉암사 수자로 계시는 그 정명 스님께 스님 저 같은 제가 생활임이 직장 생활하고 뭐 가정 생활하고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화두를 좀 잘할 수 있겠습니까? 비법을 좀 일러주십시오. 그랬더니 스님께서 그 비법은 없다고. 없지만 이 마음이 중요한데 저보고 이제 하루에 5분 시간을 낼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무리 바쁘더라도 하루 시간이 1440분이거든요. 네. 5분 못 내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5분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됐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5분만 화두를 해보라는 거예요. 네. 5분만 좌선을 하는데 네. 5분을 하는데 그거를 들쭉날쭉 이렇게 막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루 중에 가장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하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시간을 딱 찾아보라고 그래요. 네. 그 시간을 딱 5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화두를 한번 해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조계사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직장 총무에 들어가기 전에 법당에 앉아가지고 이제 그때는 제가 108배를 할 때였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집도 날아가고 이런 데 하면서 마음이 너무 산란하고 종단이 막 시끄러우니까 조계사 내용전에서 이제 매일 108레벨을 한 1년 정도 하고 네. 이제 땀을 좀 식힌다고 법당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문이 이렇게 가부좌를 하고 마음을 화두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마음속에 화두를 뭐를 그때는 잡고 있었습니까? 그때는 제가 이제 무자 화두라 해가지고 조주 무자 화두라 유명한 그 화두가 있죠. 그걸 이제 무자를 이제 어째서 조주 스님은 무라 했을까? 없을 무자. 없을 무자. 그걸 이제 했죠. 그래 했는데 5분을 했는데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게 뭐 맛도 없이 그냥 그랬는데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이 딱 되니까요. 변화를 많이 느끼셨군요. 거기서 5분을 딱 했는데요. 마음이 해지면서 온갖 근시겁정이 싹 날아가고 이 몸이 이렇게 공중부양하는 것처럼 가볍게 깃털처럼 가벼운 걸 느낀 거예요. 저희가 마음이 시원하게 비치는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만 봐도 제가 지금 참선을 한 것처럼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5분을 해서 일주일을 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밝아지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죠. 제가 어떤 책을 보더라도 참선을 하면 마음이 밝아진다 이런 얘기는 듣지만 제가 이걸 체험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저는 무릎을 탁 치면서 5분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데 이거를 1시간, 2시간 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불현듯 그 정명스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5분을 해보면 그게 좋은 점을 자기가 알게 될 거다. 그러면 스스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5분을 하는 게 좋으니까 좋다. 이거 10분을 늘리자.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5분, 10분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죠. 5분 일찍 출근하려면 5분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거든요. 근데 5분 일찍 출근하려면 20분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참선에 빠지시면서 이제 주변의 지인분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외적으로 이제 알리시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하면서 5분 하면서 10분 늘려가니까 점점점 마음이 이제 밝아지고요. 이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한인상을 했습니다. 뭐 딱 보면은 그냥 쫙 그런 정도로 우리 같이 회사 일하는 그 종단에 일하는 동료들도 저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이제 싫어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이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은 상상이 안 가요. 왜냐면 저희가 교수님을 뵀을 때는 정말 웃는 상이시고 지금도 거의 말씀하시면서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웃고 계시거든요. 지금 인상이 부처님 상처럼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그러면 풀림 문자라고 해서 선이라는 게 문자로 체계화돼서 내려온 게 아니다 보니까 참선 프로그램을 만들고 시스템화 가르치는 일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선을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서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또 사람 관계도 너무나 좋아지는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는 누가 저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또 뭐 안 좋은 그런 그 행동이 보여지게 되면 제가 이제 가차없이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그걸 저 친구가 오늘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던갑다 이렇게 이해가 되게 되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다.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되면서, 저 친구가 저런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소통을 해서 할 것이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참선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나 혼자만 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했죠. 그때부터 가르침을 전하게 됐고. 그러니까 가르침이라기보다도 이제 제가 이렇게 너무 좋은 거를 또 우리 조계종의 이제 전통적인 공부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인데나 제 동료들에게나
이렇게 알려주게 되면 너무나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예. 또 선지식들께 여쭤가면서 이 프로그램과 교재를 만들게 됐습니다. 참선을 배우러 오는 이유도 다양할 것 같은데요. 그죠? 혹시 참선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 중에 기억에 남는 인연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죠. 예, 보통 이제 뭐 일반 주부님들도 많이 오시고요. 직장인들도 이제 오십니다. 직장인들도 오시고 이제 학생들도 오는데요. 직장인들 경우는 그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어떤 대기업의 어떤 임원이 한 분이 오셨어요. 네. 오셨는데 이제 그 CEO죠. 네. CEO인데 이분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참선을 그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난 다음에 네. 중간에 이제 화두를 받고 중간 평가를 하는데 네. 이분이 이제 소감 한마디씩을 합니다. 이제 그동안 공부를 하시면서 어땠는지 느낌이 좀 오는지를 네.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소감을 통해 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는 거죠. 네. 그럼 지금 마음의 네. 변화가 오고 있다 이런 네. 걸 느끼는데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제 50대도록 한 번도 주방에 가본 적이 없대요. 네. 손에 부엌에 물을 묻힌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늘 이제 경상도 사람이어가지고 네. 어렸을 때는 어머님이 다 밥을 지어줬고 그렇죠. 네. 또 결혼해서는 부인이 항상 네. 밥을 차려줬고 그래서 뭐 숟가락만 들고 네. 물을 걸으면 물을 이제 받아서 먹고 네. 이랬을 뿐이지 네. 한 번도 설거지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참선 강의를 듣고 불교 공부를 하고는 자기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던 게 보이더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부엌에 보니까 주방에 이렇게 싱크대에 설거지거리 그릇이 이렇게 쌓여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무심코 자기가 가서 그 설거지를 했대요. 예. 50평생 처음 설거지를 했다고.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얘기가 저희인데는 그 마음의 어떤 변화, 예. 자기 삶의 변화, 삶의 예. 자세와 가치의 변화가 어떤 예.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니까 부인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예. 정말 그 기쁘셨을 것 얘기를.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예. 네. 어떤 칼럼에도 그걸 이제 쓰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세상을 이렇게, 네. 참선을 네. 하다 보면 경계가 올 때도 있고 예. 의문이 풀리지 않거나 내가 지금 참선을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는 건가 싶을 때도 있는데요. 그리고 교육받으시는 분들의 공부도 참선 공부도 직접 점검을 해 주시나요? 예,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을 개별적으로 해서 네. 제 체험에 비춰봤을 때나 네. 제가 아는 어록에 비춰봤을 때 네. 이제 이것이 어느 정도 감별이 되는 경우는 예.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요. 아주 크게 들을 때는 이제 선지식들께 예. 이제 안내를 해드리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참선을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지식을 모시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 공부가 덜 된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지식께 네. 자문을 구하고 네. 지도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어른들 모시고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네. 교수님 앞서서 50평생 처음으로 설거지를 한 그 에피소드 얘기를 예. 해주셨는데 네. 이 참선의 대중화를 걸으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셨던 적은 언제였었나요? 지금 이제 이 참선법이 그 세상이 워낙 지식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그렇죠.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또 인간관계는 굉장히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요.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요즘은 2달이면 강산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깨어있지 않으면 예. 이 세상이 막 너무나 갑자기 변하기 때문에 이 문화적인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네. 또 그러다 보면 가족들 사이나 자녀들 관계에 있어서도 대화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소통이 잘 되고 네. 또 그러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네. 깨어 있으려면 이제 우리 명상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깨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모델로 삶을 말한 분이 어떤 분이 있냐면요. 이제 물론 이제 훌륭한 스님들이 다 계십니다. 예. 네. 우리가 생활인들로 보면은 여러분들 그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라고 아시죠? 예, 예. 네. 그 애플 회사가 지금 우리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주식 회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주식 중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 어떤 주식이냐면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주식이 애플이라는 회사예요. 그렇죠. 예. 그 회사를 만든 분이 바로 그 스티브 잡스예요. 예, 예. 스티브 잡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참선하는 사람입니다. 네. 어렸을 때 선지식을 배워가지고 예. 그분은 이제 일본의 조동종 선사로부터 네. 젠 마스터로부터 참선을 배웠습니다. 네. 그래서 참선이 너무 좋아서 출가하려고 네, 했죠. 예. 그런데 조동종 선사는 만류를 합니다. 네. 당신은 CEO가 되라. 네. 오히려 그런 능력이 탁월하다. 네. 얘기하면서 만류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스티브 잡스가 참선을 하면서
출가를 단념하고 네. 결혼을 하는데 주례사로 그 스님을 모셔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매일 참선을 30분씩 하고 네. 그 회사를 경영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폰이라는 네. 예, 세상에 없는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예.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변화를 주게 됐죠. 그런 아이폰이라는 일화가 있었네요. 획기적인 예. 그 세상의 혁신을 일으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선을 하다 보면 이제 자신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자신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즉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탓하고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예. 이 지구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것보다 자기 마음이 순간 바뀌는 것이 훨씬 빠르고 예. 효과가 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선과 화두 명상을 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바뀌게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설거지 한번 해볼까? 어느 경상도 예. 사람의 말씀처럼 일화처럼 자신의 마음과 행동이 바뀌니까 이렇게 아내가 더 잘하게 되고 주위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또 한 가지 기분이 좋은 소식은 박희선 교수님의 강의가 입소문이 나가지고 얼마 전에는 국내 굴지 대기업에서 직접 참선 교육을 요청했다고 하십니다. 기분이 참 좋으셨겠습니다.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아니 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참선을 제가 체험해서 저도 좋았고 또 공부를 하러 오신 분들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변화도 있고 네. 물론 이제 공부가 또 안 되는 분도 물론 네. 계십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소문나고 이러니까 그 삼성그룹의 어떤 회사에서 네. 신입사원 교육에다가 예. 이제 인성교육이 요즘 인성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비행기 회사도 인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런 모든 그 바탕이 인간 됨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게 바탕이 돼야 예. 그 사람이 권력을 가지거나 예. 재산을 가지거나 예. 명예를 가지더라도 그게 아름다운 것인데 예. 아무리 미인이더라도 마음이 표독스러우면 미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우리가 외양만 보지 말고 네. 마음 미인이 되게 되면 예. 얼굴도 이뻐집니다. 예. 그래서 인성이 중요한데 네.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직원들 인성 교육을 위해 가지고 네. 뭐 해병대 캠프도 보내고 그렇죠.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가지고 네. 일도 시키고 이러는데 봉사도 시키는데 명상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저희한테 개발을 의뢰해가지고 예. 제가 이제 화두 명상법을 개발해서 거기 가서 하고 있는 네. 중입니다. 네. 정말 참선의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는 예.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요즘은 이런 참선 수업뿐만 아니라 이 성철 스님의 100일 법문 강의도 이것도 바쁘시다고요.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참선에 이렇게 마음을 내게 된 것이 그 선지식들로부터 법문을 듣고 또 100일 법문을 소개받은 것이었거든요. 그는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공부하면 너무나 좋은데 네. 이게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경전이 8만 대장경이 있다 보니까 이 경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경전에 가면 약간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도 다 틀리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한 경전을 종료하게 보는 분들은 건강경이면 나는 건강경을 보면 건강경에 이렇게 말했다 그러는데 네. 화엄경이라든가 바자신경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또 약간씩 다른 틀리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로 회통을 시켜서 정확하게 네. 자기가 불교에 대한 바른 정견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네.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이 중도라는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성철 스님께서 네. 100일 법문을 통해 가지고 8만 대장경과 예. 그다음에 많은 스님들의 논소, 예. 그다음에 의록까지를 예. 다 이렇게 섭렵하면서 예. 당신이 법문으로 통해 정리한 게 이제 100일 법문인데요. 예. 그 100일 법문 한 권을 통해서 네. 8만 대장경의 엑기스를 예. 우리가 염조알이 이렇게 막 흩어져 있으면은 그냥 가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하나로 딱 깨어 있으면 네. 하나로 딱 잡히면 잡히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불교가 많이 혼란스럽게 붙이더라도 이 100일 법문을 정독해서 거기서 중도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네. 마음이 일단 가벼워집니다. 네. 네. 그리고 그걸 체험하는 게 선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수행이니까. 네. 그래서 그 100일 법문은 아무리 강조해도 네.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100일 법문은 누구든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걸 읽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어제 시작을 했군요. 네. 어제 시작을 하셨군요. 방금 성철 큰 스님의 이제 중도 사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초발심자나 시청자들 위해서 제가 간단히 부연을 드리면 이 중도 사상이라는 것이 이제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이제 못하지도 말고
또 덜하지도 말고 이 스님들의 장삼 색깔이 주로 회색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것도 중도 사상인데 뭐냐면 빨간색, 노란색, 빨주노초, 파란보 이 7가지 무지개 색깔을 한 색깔로 다 섞으면 그렇습니다. 무슨 색깔이 됩니까? 무색이 되죠. 그렇죠. 네. 회색이 되거든요. 회색이 돼요. 네. 그래서 이 회색은 무채색과 유채색의 중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들 장삼의 색깔이 보통 회색인 이유가 부처님의 중도 사상을 유지를 하면서 부처님 뜻을 거룩하게 받들라는 뜻인데요. 네. 2015년도 을미년 새해가 되어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네. 박희성 교수님께 21세 불화 붓다의 제자들 공식 질문입니다. 박희성 교수님이 생각하는 포교란 무엇인지요? 예. 예, 포교라는 것은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저는 포교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바라보는 것.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성철 스님 법문 중에 자기를 바라봅시다는 유명한 법문이 있죠. 있죠. 그 보면 자기를 바라보면은 자기가 잡철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뭔 줄? 잡철. 아, 잡철. 본래는 우리가 순금인데. 우리 스님께서나 또 우리 아나운서님이나 저나 우리 모든 중생들이 다 본래는 순금 덩어리라는 거죠. 본래는 부처라는 거예요. 본래는 부처인데 자기가 중생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대로 순금인데 자기를 잡철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잡철이 되면 누가 나를 뭐라 그러면 자기를 비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순금인데 잡철로 본다고 생각해가지고 착각에 빠져가지고 화를 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이익 되려고 그러고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근데 자기가 순금이라는 것은 진리거든요. 그래서 그 성철 스님 법문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것은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되어 있다. 우리가 이미 부처라는 걸 알려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철 큰 스님께서 계유불성이라고 모든 사람들은 부처님의 본 자질이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중생공양, 재불공양이라 모든 사람들이 부처이다. 부처님이다. 그래서 제 경우는 이제 그런 전법 포교는 뭐냐 그러면 자기를 바라보면 남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순금이라는 걸 알고 본래 부처라는 걸 알면은 부처님답게 행동을 하게 되면 옆에 분들 남과 시비 갈등하는 사람들도 부처님으로 보고 부처님으로 봉사하고 부처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부부싸움을 하거나 이러더라도 내가 부처님인데 우리 남편 밉지만 부처님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어안이벙벙하지만 우리 남편이 부인이 나를 이렇게 예우를 하구나. 그렇죠. 그럼 내가 존경받는 만큼 대우받는 만큼 내가 해야지.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에 가는 사람, 성당에 가는 사람, 이슬람 교도도 본래 부처라는 것은 사실인 거거든요. 그대로 순금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남을 차별할 필요도 없고요. 남을 학대할 필요도 없고 자기를 바라보기만 하면 남도 바라보게 되고 이 우주 사바세계가 바로 극락이라는 것을 바로 깨치게 되는 거예요. 박희성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우리 성철 큰 스님의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요.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보라는 성철 큰 스님의 좋은 가르침을 많은 불자님들이 배우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교수님, 저희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해왔듯이 작년에 이제 제가 종단 생활을 20년 봉직했던 종단 생활을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참선이 너무 좋고 또 아까 많은 회사 직장인들이나 생활인들이 스트레스나 또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쌓이면 우울증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울증, 조울증. 급속도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많죠. 그래서 이런 것을, 역할을 좀 해서 이 명상을 통해 가지고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밝게 지혜롭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제가 이제 사표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참선 프로그램이나 이런 강의를
좀 더 넓게 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조계사나 공주에 있는 한국문화연수원이나 이런 데서 상설적으로 참선 입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좀 다스리고 지혜롭게 밝게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 또 행복하게 살고 싶은 분들은 참선을 좀 배우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상 수행가인 아잠브람 스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은 단 한 권이다. 그것은 바로 이 마음이라는 책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음을 바로 보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참선만큼 좋은 수행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선의 대중화를 위해 애쓰시고 참선의 보편화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박희성 교수님, 앞으로 더 많은 불자님들과 더 많은 이들의 앞날에 영원한 행복의 길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21세기 부르나 붓다 제자들, 오늘은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참선을 담당하고 계시는 박희승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행은 나를 위한 좋은 습관입니다. 경전 독송도 좋고 사경도 좋고 절 수행도 좋고 참선도 좋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를 정해서 좋은 습관 만들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정수희 아나운서는 인상이 참선을 많이 해서 얼굴이 많이 안정된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감 어땠습니까? 스님, 저는 올해 계획을 오늘 방송을 하고 나니 한번 참선을 꾸준히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계획을 세워봤는데 스님께서 많이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술술 풀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 부르나 붓다 제자들, 저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